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참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어제까지는 형님이 되게 많이 우세했는데 오늘은 아웃 쪽이 더 우세한 장이었습니다. 저 PBR 쪽 키워드를 안고 형님이 좀 우세한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좀 그렇지 않았다는 쪽 수급적인 확인까지 필요한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PBR 키워드 안고 움직였던 코스피였다 말씀을 해드렸는데 외국인 쪽 수급 들어온 건 확인은 되지만 기관 쪽 수급 좀 약했던 부분 확인이 됩니다. 일단 좀 약보합으로 마감된 부분 확인이 되고요. 코스피 2657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오르는 종목 더 많았습니다. 바닥을 잡고 올라온 종목들 확인이 됐는데요. 수급적으로 좀 확인을 해본다면 장중에 외국인의 포지션 반대로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렇지만 기관의 물량 역시나 매도로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립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급등 종목 또 어떻게 돼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서 종목별로 좀 더 세세하게 확인을 해보시죠. 제가 앞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저 PBR 종목 오늘은 좀 약했다 계속 체크를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오늘장 급등주 속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어제까지 보였던 저 PBR 관련주는 없습니다. 좀 이 부분 좀 아쉽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펀치 키워드에서도 그렇고 전략적인 종목 전략도 계속해서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좀 더 집중해 주신다면 이 부분 어떻게 포인트 잡아야 할지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 키우고 있는 초전도체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대장주격이죠. 여기 신성델타테크 상한가로 마감된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고 종목도 딱지까지 붙고서 마감이 됐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탄력을 챙겨갈지도 좀 시세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또 사이즈 작은 종목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서남에서도 또 이렇게 상한가 체크되고 있고 덕성도 초전도체죠. 12% 가까운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엔캠의 급등과 함께 2차 전지에서도 탄력 확인이 됩니다. 덕산테코피아에서도 또 똑같이 덕산테코피아 24% 넘는 수익이 확인되고 또 유진테크놀로지 18% 넘는 탄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에서도 가져가는 시세 어떻게 또 전략 챙겨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시세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실적 키워드를 안고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금 상한가 마감이 된 모습 확인되고 있거든요. 또 역시나 체크해드리는 부분 확인됩니다. 또 한 가지는 코스피 가장 상위단에서 확인되는 비상교육인데요. 역시나 상한가 마감된 종목입니다. 이 부분은 장중에 속보가 또 있었습니다. 27년간 의대 정원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늘리고자 하는 2,000명의 단위는 최소 단위다라는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데 의대 정원 이슈와 연동이 돼서 교육주의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비상교육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이렇게 급등주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제 주 중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저희와 함께 전략적인 고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는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 정말 상세하게 세워드리거든요. 지금 방송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 투자 판단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지금 바로 영어로 된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 팍스탁에서는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또 영상 계속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해주시고 또 고수들의 수익 비법도 빠짐없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시원하게 간파할 수 있는 강펀치 키워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임박, 긴급 진단 필요하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정말 임박했습니다. 이것을 앞두고 어제 세제 인센티브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코멘트까지 함께 내놓으면서 공기업들의 주가가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난방공사라는 종목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왜 때문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주주 환원이 경영실적 평가에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 PBR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외국인 수급 역시도 기술주와 같은 삼성보다는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이런 저 PBR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 상황도 함께 연출이 된 바가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수혜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주사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아홀딩스 그리고 태운과 같은 종목들이 3% 안팎의 강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런 강한 조정이 과연 추세의 전환이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조금은 연결된 부분입니다. 일본 증시 34년 만에 최고입니다. 국내 벤치마킹이 된 일본 증시죠. 어떤 모습인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프로그램 발표가 된 이후로 은행주와 같은 종목들이 5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800엔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400엔을 돌파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급등이 나왔을까 살펴봤더니 그 중심에는 주주 환원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주주 환원율이 한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50%에서 60%가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주가 역시도 기민하게 움직인 것이죠. 하지만 일본 시장 역시도 이 차별화 장세는 여전히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이 평균으로 봤을 때 PBR 1배 회복에 성공을 한 기업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 역시도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이런 일본 증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우리 증시를 봤을 때 과연 이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에 얼마나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바로 멘토님 통해서 살펴볼게요. 주식 고수들의 치열한 수익 플레이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예.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장의 흐름을 발빠르게 포착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쪽이 어느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유익한 시간 보내주실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은 오를 주식을 또 미리 알아봐 주시고 선점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만큼 촉이 정말 좋으시니까 그 촉으로 또 어떤 포트폴리오를 꾸려주실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해주시면 장중 전략도 꾸려가실 수 있고 그에 맞는 투자 판단 도움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노란톡방도 들어와 주시고 소통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계속해서 꾸려주신 강펀치 키워드 통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할지 좀 뚜렷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지금 시장에서 놓칠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이 밸류업 키워드인데 저 PBR 키워드죠. 일단 26일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또 정부에서 못을 박았어요. 멘토님. 네. 이 시점을 또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배경적인 측면을 좀 넓게 볼까요? 네.
자, 지금 뭐 이슈에서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앞으로 이 주식 시장이 좋아질 것인가 나빠질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건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라는 것이 증시에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그동안 좀 조정을 했던 증시가 외국인의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뭐 조만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일본에서의 경우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전에 제가 한 4, 5개월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벌써 뭐 일본 증시가 30% 이상 올라갔고 그리고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근데 오늘 같은 어제는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의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제가 좀 이 시간대에서도 말씀드렸던 같은 뭐 현대차, EUB 같은 종목들도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좀 수익을 내었지만 오늘은 또 이제 우리 증시가 또 호딱호딱 바뀌면서 뭐 초전도체 이슈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아주 좀 뭐가 흐름이 되게 빨리 움직여요, 한국 시장. 그래서 발맞추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제가 세분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앞으로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이럴 때가 기회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원래 조정시 매수 기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주실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네, 조정시 매수 기회는 지금 저는 우리 증시 자체가 다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는 하락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봐야 되겠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솔직히 말해서 뭐 20년 동안 거의 뭐 2,000에서 뭐 계속 돌고 있잖아요. 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워렌 버핏께서 활동하실 때가 지수가 1,700, 뭐 1,600 이런 증시가 뭐 3만까지도 다우존스가 갔죠.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근데 한국 증시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제가 계속적으로 야, 이거 좀 내가 정책을 하는 사람이면은 이걸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카카오, 엔터, 카카오, 뱅크, 카카오 무슨 뭐 이거 막 다 쪼개고 포스코만 해도 10개 뭐 5개, 포스코에도 뭐 이런 쪼개기들이 많이 성행했고 신규 상장 기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장을 하는 이슈로 이 국민들 돈을 많이 빨아당겼지 국민들이 솔직히 재미 본 분들이 없다. 재미는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철퇴를 내리면서 좀 일본의 경우 저 PBR 같은 경우 이제 PBR 1배 미만의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이 기업 개선 프로그램을 해서 뭔가 자사주를 소각하던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내놓아라.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일본 증시가 그 이후에 뭐 은행주들도 그렇고 뭐 30%, 40% 최근 뭐 도요다가 삼성전자의 그 시총을 넘을 정도로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도 이 뭐 어떻게 잘 될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네, 그게 그래서 일본 증시를 벤치마킹 한 게 우리나라에 이제 26일에 발표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우호적이다. 야, 이거 뭐 우리 위에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거 되게 칭찬한다. 발 빠르네. 아주 주식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좋은 거예요. 공매 근데 전에 정부 정책에서 공매도도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죠, 우리 증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쪽에서 지켜본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느 쪽을 그래도 좀 더 유심 있게 지켜봐야 할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은 일단 저 PBR 쪽에서 우리가 이 테마 안에서 움직였던 쪽이 가장 크게는 뭐 자동차, 그리고 은행주, 증권 쪽도 엄청나게 움직였고 네. 새롭게 떠오른 쪽이 전기가스 쪽이거든요. 네. 이런 여러 섹터 중에 가장 내 원픽은
무엇이다라고 골라주신다면 뭘까요? 근데 제가 먼저 찍기 전에 음. 이제 다른 이제 증권사들이 뭐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좋다라고 찍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서 좋습니다. 땡땡 삼성증권 쪽에서는 네, 그거 말씀해 주셔도 돼요. 삼성 SDS.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갖고 온 종목인데 그거와 네. 금호석유, 삼성화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밸류 매력으로 그러네요. 네. 특히 이제 유일한 흑자 기업들이고 낮은 밸류에이션, 꾸준한 성장 모멘텀에 주주 환원 기대감이 있는 뭐 삼성화재나 현대차,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현대차 또 밸류업수에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실적이 현대차가 좋아요. 뭐 현대차, 기아차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 이 현대차, 기아차는 조종시마다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 봐지고요. 유안타 쪽에서는 이제 뭐 SK텔레콤, W게임즈, 테크윙 이런 종목들을 좀 찍고 있는데요. 자, 세계적인 흐름을 본다면 요즘에 판타스틱 4라 그러잖아요. 판타스틱 4라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 네 가지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판타스틱 4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종목들이 쭉 뻗어가는 종목들이 나올 것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멘토님의 원픽 섹터는 뭘까요? 저는 그래도 완성차 업종에서 자동차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지지난주 또 이 방송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했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 실적 너무 좋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저희 노란톡 방에 계셨던 분들도 상당히 기쁜 수익을 만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보탬이 되는 기업들과 함께 좀 우량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주식들을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노란톡 방에 같이 오셔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PBR 안에서도 계속해서 뼈대를 세워주고 계신데 큰 틀을 잡아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저 PBR이 단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네. 그렇다면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끝내는 전략이 필요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추가적인 추가 정책을 기대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지 이 좀 큰 틀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요 의견만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예전에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대로 증시가 크게 빠졌던 1,400까지 빠지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제일 먼저 올랐던 것이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은 주식이었어요. 근데 카카오 같은 주식이 바닥에서 7만 원대에서 5, 6만 원대에서 7만 원, 8만 원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저거 너무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종목이 꼭지를 쳤을 때는 거기서 3배 이상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완성차 업종 차트, 현대차라든지 뭐 기아차라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카카오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뭐 바로 막 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실적 모멘텀도 있고 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뭔가 이제 어떤 정책을 더 내놓는다면 그리고 또 외국인의 최근 러브콜도 있었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완성차 업체를 탑픽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려 보니까요. 뭐 현대차나 뭐 기아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조정시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아가는 전략 차곡차곡 좀 계속해서 지켜보는 전략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PBR 테마 안에서도 여러 섹터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완성차 쪽 좀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은 생방송 중에 말씀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중에 관한 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강펀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본 증시 관련해서 또 가져와 주셨는데 이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 국내 증시에만 국한돼서 시장을 바라볼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 넓게 바라보면서 이 시장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짚어주고 계시거든요. 이 넓은 흐름 좀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멘토님? 네,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하면서 최근에는 글로벌화됐죠. 우리나라도 외국인들도 뭐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우리 한국인들도 손쉽게 HTS에서 미국 주식, 뭐 일본 주식 다 매수가 가능합니다. 굳이 이제 한국 주식만을 매매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요즘 MZ 세대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식만 너무 고집하시는 분들도 제가 노란톡방에 오셔서 좀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이 제가 작년에는 우리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그 주식들을 좀 매수하셨던 분들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까지도 뭐 거의 신고가였어요. 어제는 뭐 휴장이었지만 38% 이상 상승을 주었습니다. 이런 판타스틱 5라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미국 주식이 좀 많이 올라서 게다가 또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성장성이 좀 애플이 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워렌 버핏은 애플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 그럼 뭐 거기서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미국 증시에서 그나마 일본이라든지 한국으로 더 몰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봐주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걸 어떻게 모방해서 따라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바로 따라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다의 시총이 삼성전자를 추월했는데요. 뭐 삼성전자를 추월할 만큼 실적적인 면이 뭐 크게 부각된 것은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증시도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으로 좀 상승하기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예. 일본 증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을 또 어떤 관련 종목으로 전략을 세워주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투자 방향성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실지가 궁금해요. 어느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신 건가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요인을 바라보고 또한 이제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워렌 버핏도 애플이 많이 10년을 투자했는데 10년 전에 워렌 버핏이 애플을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좀 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그것을 좀 팔았다라면은 저는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자금들도 좀 분산돼서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와야 되는데요. 뭐 일본 증시가 많이 올랐던 요인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탈중국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탈중국화와 함께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환율 같은 세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뭐 중국을 좀 이탈하려는 전 세계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정부에서 탈중국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찬반 의견들이 많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이 탈중국화를 통해서 미국의 디리스킹에 한국, 일본, 유럽도 이제 무역 탈중국을 가속하고 있는 것을 좀 본다면요.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잘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많이 줄여도 우리가 수출이 잘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죠. 저 한국은 중국만 바라보고 먹고 살았던 나라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도 우리가 다방면하면서 일본
그리고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신흥시장에서 수출을 잘하는 기업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증시 자체가 저는 제2의 호황기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러면 탈중국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가져간다면 여기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뭐 네. 종목으로나 뭐 섹터로나? 최근에는 이제 좀 2차 전지의 반등이 좀 나왔어요. 2차 특히 전지 원래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를 편입을 했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정말요? 그리고 그 주는 끝났고 그 주에 의해서 겨우 한 7, 8%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저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장기로는 이제 반등 너무 낙폭과대해서 반등이 왔지만 그렇다고 다시 막 크게 오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시장의 흐름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차 전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미국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중국산 NFP 배터리를 쓰고 있다. 한국은 이제 MC 삼원계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광물을 수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의하면요. 이런 광물들을 미국의 FTA에 체결된 국가들에 한해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것들에 좀 빠르게 적응하면서 뭔가 배터리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이 좀 포착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배터리 3사가 IRA 대응을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화학, 포스코 인터 등 중국에서 벗어나서 아프리카 공급망을 좀 구축하고 있다는 것들이 좀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증시가 좀 이제 좋아지는 흐름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식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좀 포인트로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좀 흐름을 보면서 시장을 챙겨주시는 저희 주도주 감별사시죠.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또 종목적인 전략도 챙겨보셔야 될 텐데 일단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는 일본 증시와 관련해서 챙겨주셨고 이와 연동해서 탈중국화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넓게 가져가 주시기 때문에 2주 전부터 또 2차 전지의 흐름까지 캐치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시황 짚어드리면서 2차 전지의 급등세도 말씀을 해드렸죠. 오늘장 2차 전지의 급등세도 굉장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저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도 시장 흐름 가져가신다면 이런 흐름들 속속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꼭 함께 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시고 저희 방송 계속해서 집중하시면서 가격 전략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저희 이제 종목 전략 챙겨볼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체크할 부분도 가져가 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저희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라인업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처럼 진짜 주식 그리고 이정호 멘토님이 새롭게 합류가 됐고요.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오늘 함께하고 계시죠. 이동훈 멘토님과 이주호 멘토님까지 훨씬 더 강해진 라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진 운영 방법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7일이었던 수익률 대결이 2달까지 대폭 확장되면서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도 누려가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바로 두 번째 룰 때문입니다. 멘토별 포트폴리오가 최대 3종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7가지 종목으로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는 멘토님들이 실제 본인들의 계좌를 운용하듯이 훨씬 더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는 저희와 함께하게 된다면 단기 수익, 중장기 수익 모두 다 누려가실 수 있고 취사 선택 역시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익률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제시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드릴 테고요. 당일 순위, 당일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고 이 최종 순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달간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2달 뒤 정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볼 차례가 됐죠. 바로 한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멘토님이십니다. 어제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3가지 종목을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모두 다 시초가였거든요. 역시나 금일 편입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Y랩입니다. 정말 Y랩이 Y랩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올랐나라는 걸 찾아봤더니 어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 웹툰이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 기업의 지분 9.5%가량을 네이버 웹툰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웹툰 이 콘텐츠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작가 수 그리고 가장 많은 IP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Y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하자마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2달간의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러프하게 잡는 것이 목표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 정말 기적과가 같다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기아와 현대차 EUB를 편입해 주신 이유는 바로 저PBR 관련이죠. 역시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로써 드디어 멘토님들께서의 포트폴리오 편입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단연 돋보이는 종목 탑3와 그리고 단연 돋보이는 멘토님 탑3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1위는 이정호 멘토님의 Y랩이 단 하루 만에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멘토님께서도 이게 하루 만에 목표가를 뚫고 넘어서서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었을지는 예측했을까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측을 뛰어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다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위는 이동훈 멘토님의 동양생명이 1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위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의 현대차 EUB 역시도 6%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어요. 이 2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PBR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는 종목 편입이라든지 전략 변경이 방송에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청하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놓치실 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유튜브 팍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 가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별로 또 속속들이 살펴볼 순서가 됐습니다. 일단 한 주간 수익을 얼마나 담아주셨을지 확인 먼저 해보면서 또 멘토님의 신규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현대차 EUB 이 종목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멘토님. 목표가 달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주셨던 목표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17만 원이었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주는 거다. 이거 이상 달성을 하면 나는 상단 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배당일도 아직 좀 남았거든요. 네.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네, 수정하실까요?
현대차 EUB는 저를 아셨던 분들 중에 2000년도 초반 2000년 초반까지 가야 되나요? 중반. 지금 2024년인데? 그때 제가 현대차 EUB를 엄청 강조를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3만 원, 4만 원이었어요. 그게 17만 원까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월봉입니다. 2013년, 14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주었습니다. 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월봉이에요. 요번 달 이 종목이 뭔가 새롭게 이 전고점을 좀 넘어가려는 차트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뭐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고점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직 제 차트에서도 이제 우주 돌파 상태에 있는데 저는 20만 원까지 충분히 목표가 또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0만 원을 추가 목표가로. 그럼 추가 목표가 20만 원으로 수정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해야 하겠고요. 네. 또 그래야 될 이유가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이 밸류라는 것을 따진다면요. 본주와 우선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본주는 뭐 우선주가 뭐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주죠. 근데 주가가 매우 쌉니다. 그러면은 이 괴율이 너무 심해요. 본주에 비해서 너무 싸다. 이것은 뭐 말도 안 되게 싼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적정한 주가를 찾아가기 위해서 수급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목표가 20만 원까지 수정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전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전략 수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매수가 일단 매수가 동일하죠. 16만 1,400원. 그리고 추가 목표가를 수정해 주셨는데 20만 원입니다. 손절가 13만 원이고요. 이 부분 가격 전략 수정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신규 편입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좀 바뀌면서 이 2달까지 들고 있을 수 있어서 네. 저 너무 월봉이라든지 좋아요. 제가 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타를 하는 것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따로 오셔서 쏠쏠하게 재밌어요. 전략 최근에 챙겨주시고. 이 단기 매매 아주 좋습니다. 해외 선불부터 뭐 다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도움을 드리는데요. 2달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2달 안에 저는 15에서 20%는 뭐 99%의 확률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걸 하나 가져왔다. 이것은 뭐 수익을 크게 바라는 것보다 2달의 여유가 있으니까 네. 2달 안에 저는 무조건 수익 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많은 수익보다. 그래서 종목명이 뭘까요? 종목명은 일본 증시에 좀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계속해서 예. 일본 증시 관련해서는 또 계속 봐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거북이처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편입 종목명 코덱스 일본 탑픽스 100이고요. 종목을 따로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노란톡 방에서 일본의 이러이러한 종목이 좀 좋으니까 투자할 수 있는 요즘에 일본 주식도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접근이 어렵다라면은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100개 종목이죠. 100여 가지 종목의 종합적인 지수를 사는 건데요. 이런 이제 일본이 이제 30년 만에 뭔가 오르고 있다. 추세를 따라가야겠죠. 오르고 있는 와중에서 해필이면 내가 샀는데 꼭지일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확률이 매우 적어요. 오르고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오를 때 꼭지에서 살 확률이 있죠. 그런 분들이. 또 아파트 비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오를 때 꼭지에 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웬만하면은 이제 중간에 사서 다 수익이 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할게요. 저 22,000원 내일장 시초가죠. 시초가로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 종목으로 시즌 1에서도 수익 내주신 적이 있잖아요, 멘토님. 네, 수익이 났고 이제 어제자로 보면 오늘 장중에 거의 또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다 좀 눌렸는데 뭐 미국 지수 자체가 많이 오르진 않죠. 하루에 뭐 20% 올라서 내가 이게 수익률 대회에서 한 방에 상한가 가서 1등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두 달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7종목 중에 한 종목을 이걸 놓으면은 15% 이상의 도움은 되겠구나. 오. 우리 15% 정도 와. 수익 내실 분들만 와. 이 종목 시초가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 시초가 지난 이후에 좀 조정 올 시초가로 때. 매수가 주셨는데요? 시초가에 괜히 주문 넣어서 이거 ETF에 이게 가격이 몰리면 높이 떠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장중에 매수를 좀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될지 22,250원. 전 시초가 편입을 하겠습니다. 시초가 편입으로 또 확실하게 예, 다시 예. 잡아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일본 증시 관련해서는 시즌 1부터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한 종목으로 또 계속 강조해 주셨던 코덱스 일본 토픽스 100, 이 종목으로 이미 또 수익 실현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시 편입을 해주시면서 15%의 수익은 좀 보장할 만하겠다. 계속 또 강조해주고 계신데 이 종목으로 함께 수익 내보실 분들은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로 매수가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8,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기억해 보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가격 전략 수정해 나가시고 또 목표가 상단도 높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도 꼭 챙겨 보시고 또 멘토님의 전략 수정도 또 함께 또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편입 종목 챙겨보도록 하죠. 어떤 편입 종목일까요? 네, 제가 이 시간대 좀 많이 들고 왔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좀 이 종목 최근에 저점이다라고 말을 좀 하면서 하지만 제가 아쉽게도 이 프로그램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는 편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급등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틀을 눌렸는데 해필이면 또 어제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 제가 이 종목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 되게 기뻐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진짜 그분들의 계좌를 한번 인증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좋습니다. 종목명은 제가 이 시간대에 계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순이익 증가율이 460%예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매출액이 6조 5천억이면은 이게 보면은 4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3분기에만 나오고 있는데요.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이 뭐 회사가 뭐 500%씩 돈을 벌고 있다. 내 회사가 작년에 비해서 5배의 돈을 벌고 있어 봐요. 보너스 두둑하게 주고 뭐 난리가 나겠죠. 지금 우리 팍스타이 5배씩 막 하면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보너스 두둑하게 받을 텐데. 여기 막 반사판 여기 생기고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막 난리 조명 나죠. 하나 옆에 더 조명 생기고. 생기고 난리 나겠죠. 자, 근데 우리 뭐 그렇게 될 겁니다만 지금 이 회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있을까요? 아직은 뭐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면은 또 한 번 이 주가가 쏴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수은법이에요. 수은법 들어보셨어요? 수은법? 네, 수출은행법. 네, 수은하고 무슨 그런 거랑 관계 없죠. 자, 그래서 전혀 없죠. 수은법이라는데 수출입 은행법 맞아요. 근데 이게 발목 잡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총선 이후에 해소가 될 거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리스크는 괜찮을까요? 어쨌건 그것이 저는 그래도 2달 안에는 해결이 될 거 해결되니까. 보면은 이제 2달의 여유가 있다 저희는. 맞네요. 뭐 2달 안에 역시 연륜이 15% 있으세요. 이상은 저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달 기다리는 거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요. 시간은 갈 것이고 2달 안에 이거 봐라 수익 났다 했을 때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결과가 나타나겠죠. 자, 그 얘기는 이제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요. 정책 지원금 자본급 한도를 현행 15조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50조까지 늘려야지 무기 팔 때 이 돈을 나라에서 못 받을 수 있고 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뭐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야 정쟁 관계로 지금 표류 중인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빨리 일 좀 하셔서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셔서 대한민국 K방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더 수출을 잘 돼서 국민들도
그럼 세금을 많이 받겠죠? 세금 국민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거기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또 기대감 있는 모멘텀까지도 짚어주셨는데 가격 전략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주실지 어떤 전략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매수가를 조금 오늘 가격보다 낮게는 잡았는데 매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음 주까지 매수가 안 되면요 다시 가격 전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15만 원, 목표가 18만 원, 13만 원으로 잡는데요. 우리 항상 우리 보면은요 부잣집에 가야 먹을 게 떨어집니다. 잔치집에 가도 부잣집에 잔치집에 가야지 먹을 것이 떨어지는데 이 회사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같은 부자로서 성공하시기를 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K방산이라고 했을 때 방산 쪽 요즘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된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52주 신고가를 오늘 찍었어요. 오늘 차트를 보면 되게 저력 있게 찍는 것 같아요. 소리 소문 없이. 소리 소문 없이 52주 만에 가장 높이 오른 게 오늘 신고가를 갔던 게 HD 현대일렉트릭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 찍으면서 조금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K방산에서 폴란드에 전차를 수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한국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독일산 전차들 옛날에 뭐 그런 시대가 지났는데 한 가지 좀 우려하고 있는 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 비싼 전차인데 요즘에 드론을 공격하면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재래식 무기들이 좀 필요 없어지지 않는 시기도 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것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은 이런 거 없는 나라에서 잘 사주고 계시니까 고객들께서 잘 사주고 계시니까 거기까지 뭐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52주 신고가까지 달성한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고요. 또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도 또 채워가고 있다는 부분도 포인트로 잡아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다 챙겨가면서 시세 나올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후에 나올 시세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죠. 매수가 15만 원,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3만 원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 편입 안 된다면 계속해서 째려볼 그런 종목이니까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어떻게 또 챙겨 주실지 시청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시장 흐름에 맞도록 또 챙겨 주실 부분도 말씀해 주실 거고 일본 증시와 또 탈중국화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는 FOMC 의사록부터 또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또 챙겨볼 부분들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에 관련된 종목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챙겨봐야겠습니다. 종목 전략 그리고 시장의 흐름 계속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멘토님과 함께 전략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 종목도 챙겨봤고요. 멘토님, 우리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왜냐면 멘토님 엔비디아 강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는데 긍정적으로 전망은 되고 있어요. 멘토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700달러까지 거의 750달러까지 올랐는데 지금 더 얘기를 한다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올라갔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래가지고 7개 앞으로 유망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탈락하고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왜 탈락하겠어요? 예전에는 전기차 만들면 부르는 게 값이다 사줬는데 지금 현대에서도 만들고 기아에서도 만들고 일본에서 다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한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선택적 요인지가 많은데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GPU 기술 그리고 또 GPU도 있어야 되지만 GPU에 또 이제 고주파 메모리 그것도 같이 도움을 좀 줘야 됩니다. 고대형 폭 메모리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GPU를 1경원인가 1조 달러인가를 산다 그래요. 더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더 올라갈 수밖에 더 없다. 올라갈 수밖에
실적도 긍정적인데 이 전망까지도 워낙 긍정적이기 때문에 AI 키워드는 꼭 챙겨볼 만 하겠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가져갈 키워드고 이 흐름은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멘토님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